예, 제가 중국의 정시 굉장히 우려되고 중국 정부가 공산당 중국 정부가 자유시장 경제의 핵심인 중국의 정시를 막아내지 못할 거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7월 초에 중국 정시의 폭락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지난 3거래일, 즉 금, 월, 화 3일 동안에 11.5% 정도가 빠져버렸습니다. 월요일 날 특히 8.5% 정도가 빠졌는데요. 블랙먼데이라고 중국 증시가 거의 암울해지는 단계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중국 증시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한 5번 정도 폭락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중국 정부가 개입을 했지만은 그 개입 효과가 크지는 않았는데 그때는 중국 정부가 중국의 경제가 성장할 때였기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어떻게 다 그냥 굴러왔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중국 경제가 하드랜딩, 경착륙을 하고 있고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증시가 폭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답이 별로 없는 상태다. 지난 1년간의 중국 증시에서 빠져나간 돈은 한 850조 정도 되는 돈이 들어왔다가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상으로 중국 정부가 시장에 졌다. 이제는 전면적인 불신을 받고 있는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대폭락을 하게 된 원인은 중국 정부가 정시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로 하여금 팔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정부가 돈을 풀어서 각 기업들이 사들이도록 강제로 지시하고 또 개미 투자자들이 물려있는 돈에 대해서 상한 연장을 시켜주고 추가 대출을 해주고 이런 조치들로 정시를 갖다가 받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지만은 이제는 중국 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들이 다 없어져 버린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확산되면서 이 투자 심리가 완전히 냉각되어 버린 겁니다. IMF는 얼마 전에 중국 당국의 주식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인위적인 어떤 정책이나 개입을 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좋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즉 주식시장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정부가 개입해서 가격을 유지하거나 부양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 통화정책을 사용해가 즉 돈을 풀어가지고 그 돈이 정시로 흘러가도록 해서라도 유지를 해보려고 지금 이제 정시 외에 다른 통화정책을 구사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으로 중국 정부가 지불 준비율이나 그 다음에 뭐 금리이나 뭐 통화정책 쓸 거 다 썼습니다. 그래서 더 쓸 수단도 없고 이제는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신문이 중국 정시의 비밀이 탄로가 난 상태고 하루 사이에 중국 정시가 폭락하는 현상은 중국 정부의 정시를 떠받치기 위한 노력이 헛수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다. 즉 아무리 노력해봤자 안 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약이 무효한 상태에서 중국 지도부들은요 이 북대하라고 부릅니까? 베이징 옆에 있는 베이다이어에 모여가지고 거기 고관 대작이 모여서 쉬고 회의하는 데죠. 현재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중국 증시의 폭락이 아시아 주식 시장을 하락시키고 한국의 지금 금융당국도 중국 증시 동향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 뭐 이거는 겁을 먹고 굉장히 어려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발표된 부분도 사실상 중국 증시의 폭락과 무관하진 않습니다. 그리스, 중국 돌아가는 거 보고 미국 금리 올리고 이렇게 되면 한국도 자금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지금 어제 어떤 신문에는 미국의 앨런 FRB 의장하고 영국에는 영란은행이죠. 중앙은행이. 그 영란은행의 카니 총재가 실질적으로 하반기에는 9월 달에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예고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실물 경제가 너무나 미국이나 영국도 회복되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올려야
사실상 지금 거품의 폭발을 막을 수 있는데 올리려고 하니까 실물 경제가 그렇다고 회복 기조라고 볼 수도 없다.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6월달 은행권 대출이 가계대출이 8.2조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과연 이 정부가 과연 건강한 이 금융 자금에 대한 대책을 나서고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하는 쪽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 증시의 문제는 이제 점점 이 폭발을, 빅뱅식 폭발을 하는 마지막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항상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조심하고요. 중국 증시가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아마 중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이 자신들의 그 자금을 이 증시에다가 밀어 넣어놨을 겁니다. 중국의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요. 그럼 중국 증시가 문제가 되면 중국의 기업들이 굉장히 흔들려 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거고요. 중국 경기가 급속하게 냉각되는 상황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미국이나 유럽을 수출한 것보다도 더 많은 액수를 중국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보다 중국에 최근에 좀 가까이 한 거 아닙니까? 이랬을 때 한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중국 빼놓고는 한국이 제일 클 수가 있어요. 일본은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고 중국에 크게 비중을 안 두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중국하고 관계는 항상 이 문제가 좀 있었으니까요. 일본은 오히려 한국에 수출해서 소재를 한국이 그걸 갖다가 반가공을 해서 중국에 수출하는 행태가 더 많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중국에 수출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받을 타격은 굉장히 클 수가 있고요.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적인 어떤 실물적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경제 당국자들은 대책반을 만들어서 면밀히 체크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중국의 산불이 한국으로 번져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한국의 지방의 공기업들이 334개가 있답니다.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공기업이라는 것은요, 뭐 서울시, 인천시, 부산시, 뭐 경상남도, 전라남도, 뭐 이런 부분에 이 도청, 시청 산하에, 광역단체 산하에 있는 공기업들입니다. 근데 이 공기업들이 부채가 73조랍니다. 왜 이렇게 쌓인 줄 압니까? 자, 뭔 다리 만들자, 무슨 대교 만들자, 무슨 산업단지 만들자, 무슨 자유경제구역 만들자, 무슨 아시안게임 유치하자, 무슨 행사 유치하자. 이러면서 그냥 돈을 물 쓰듯이 쓰면서 일을 벌리는 겁니다. 왜 공기업이나 기관들이 일을 벌리는 줄 아십니까? 일을 제대로 벌리면요, 그 일 한 개로 몇 년씩은 먹고 사니까요. 그래서 일을 벌리는 겁니다. 예산만 따오면요, 그래가 일을 벌려놓으면 한번 물린 돈은 계속 그냥 물려 들어갑니다. 새만금만 보십시오. 처음에 저렇게 벌리려고 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중단도 못하면서 끝없이 돈이 들어가면서 한 25조도 더 들어갔을 거예요. 뭐 시야 간척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좌우간 대한민국의 공사들이나 지방 공기업들이나 똑같이 일을 벌려가지고 첫 예산은 연구용역비 땁니다. 연구용역비 따놓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자료 만들어서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타당성 검사에서 타당성 조사해서 어쨌든 타당하게끔 뭐 교수님 연구원 뭐 다 불러가 이거 했을 때 지역에 돌아오는 효과가 얼마고 금방 수익을 낳을 수 있다고 뻥을 쳐서 또 사업을 기어코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지방에 뭡니까? 민자 고속도로, 민자 터널, 민자 다리 차 안 다녀갖고 전부 물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민자공항이 아니네요. 공사들이 지금 공항 비행기 한 대도 안 뜨는 공항 수두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 벌려놓으면요, 그 공사하는 동안에요, 한번 보십시오. 업체들 불러가지고 일 시키고 뭐 밥도 사 먹을 거고 봉투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 일을 한다고 직원이 투입되니까 자기 기관이 종사하는 명분도 생기고
일거리 벌려놓으면 전부 먹을 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은 개혁한다고 그나마 감시도 좀 당하고 예산 감시도 당하고 직원들 구조조정도 하고 해서 많이 줄이는데요. 이 지방에는 오히려 간이 더 큽니다. 배째라고 그냥 판을 벌린 게 73조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 등급을 가나 다라 마 해서 불이익을 주고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다 이하가요 200개쯤 됩니다. 200개가 넘네요. 그러니까 다라 마 이거는 사실상 낙제 점수를 받은 지방 공기업들이 이만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요, 경기도 도시공사는 새로운 사업 방식으로 바꾸면서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하게 하고 이런 쪽으로 가면서요, 작년에 1조가량 사업비를 아꼈다는 겁니다. 그거 하려면 할 수 있는 걸요, 일부러 안 하는 겁니다. 정부 예산이 제일 눈먼 돈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요, 정말 곳곳에 손을 봐야 될 때가 넘치는데요, 지방공사들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